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미분양은 어느 지역이든 한 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거나 하락세에 있거나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보통 대표적인 예이죠. 경기 침체나 부동산이 하락이 될 때는 항상 이 미분양 아파트 뉴스가 나오고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미분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자세를 갖고 가야 될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미분양은 이제 건설사에서 하고 짓고 나면 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꼭 그 지역이 나쁘다 아니면 그 아파트 브랜드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 보통은 지방에서 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사실 지방이 아니더라도 금리가 높거나 아니면 비용이 너무 분양 비용이 비싼 경우에도 이제 미분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미분양을 한 가지 형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이 미분양에 대해서 우리 자세를 갖고 가려면 이 미분양이 대체 어떤 흐름에 의해서 방식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자. 그래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미분양 아파트는 어떻게 되죠? 일단 미분양 아파트가 현재 지금 지방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난 추세인데 아직 서울 수도권까지는 이 여파가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정도만 미분양 정도가 나오고 있지. 이게 순서죠. 지식산업센터 상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파트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로 넘어와요, 이 미분양이. 근데 이게 정말 제가 항상 뜯어 말리고 싶은 거, 바로 이 지식산업센터는 웬만하면 투자하지 말아라. 정말 부동산이 잘 아는 사람도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장사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투자를 저는 안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상가까지는 뭐 할 수 있지만 요즘 너무 금리가 높고 보증금의 월세도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자영업자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망해서 나갑니다. 많이 망해서 나가니까 결국 이제 다른 자영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가도 점점 계속 임대만 놓는다는 그런 글만 있고 미분양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아직은 요게 전부예요. 하지만 점점 늘어나면 이게 아파트 여파까지 갈 수가 있다. 현재 흐름은 그렇다. 자, 그럼 이 미분양 담보대출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분양이 생기면서 이 미분양 담보대출이라는 미담보라고 하죠. 담보대출이라는 이제 은행권에서 서서히 이제 상품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꽤 많은 인기를 좀 끌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럼 왜 이 미분양이 나타나고 왜 이 담보대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흐름을. 일단 보통 건설사는 미분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건설사가 지었으니까 미분양도 당연히 책임을 지고 있는 줄 알아요. 사실 이건 아닙니다. 건설사는 말 그대로 건설이에요. 짓기만 하면 땡입니다. 네, 짓기만 하면 땡. 즉 미분양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때문에 건설사는 준공 책임만 집니다. 물론 준공이 안 되면 건설사는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는 이 국토부에 잘 말도 잘 해야 돼요. 그만큼 이제 건설사는 이제 이것저것 법도 잘 지키고 이제 이 국토부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사는 준공만 되면 이제 이 부동산 PF 자금에서 공서비만 받고 바로 탈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엑시트라고 하죠. 네, 탈출. 부동산 PF 자금이 이제 건설사는 요거만 땅 받고 나면 끝나요. 그러면 이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부터는 이 금융사 간의 회수 전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서로 이제 은행권끼리 이 아파트를 짓고 난 이 PF 대출을 해준 거에서 돈을 회수를 해 가야 되겠죠. 100% 미분양이 나는 건 아닌 이상은 보통 일부 세대 잔금으로 들어오죠. 네. 우리가 천세대, 이천세대 지는데 천세대, 이천세대가 잘 비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몇백 세대는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일부 세대가 잔금을 치르고 나면 이제 1순위부터 회수를 해 가는 거죠. 보통 이 은행이 1순위가 됩니다. 이들은 이제 이 은행들은 1금융권이에요. 이 은행은 1순위는 50%만 분양이 되면 잔금 50%도 보통 회수가 끝나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1금융권이 끼어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보통 2순위는 60%, 3순위는 70% 이상이 되어야지 탈출이 가능합니다. 네. 안 그러면 정말 이 2순위, 3순위들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점점 1금융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끼어든 PF 대출에 끼어든 2순위, 3순위권 애들은 때문에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회수가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타이트해지고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이 잔금률이 이렇게 잔금이 50% 이상이 60% 이상, 70% 이상이 돼야지 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이 미분양만 안 나타나면 당연히 모두가 건설사도 그렇고 은행권도 그렇고 PF 대출 해준 곳도 그렇고 투자한 곳도 그렇고 모두가 해피해지죠. 근데 이 미분양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억짜리 부동산 PF를 예를 들면 이 시행사가 보통 자기 돈 10억을 넣어요. 그래서 이 분양에 성공을 하면 보통 100억을 가져갑니다. 이거는 적게 잡은 겁니다. 1000억은 보통 5천억에서 6천억,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7천억이면 70억을 넣어서 700억 정도를 시행사가 가져갑니다. 당연 초기에 흥행이 돼서 완판돼 버리면 시행사 이익은 더 커집니다. 분양 비용으로 잡아놓은 돈까지 시행사가 가져갈 수 있어지는 거죠. 때문에 사실 이 시행사가 진짜 돈 넣고 돈 먹는 네, 그런 곳이에요. 그런 회사예요. 그런 곳, 그런 회사. 네. 정말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젊은 친구인데,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일합니다. 근데 월 얼마씩 벌어요? 2천만 원 이상씩 법니다. 근데 자세히 무슨 일 하는지 가르쳐 주진 않아요, 부동산. 그럼 보통 돈 많이 번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은 요 시행사 일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더 해보자면 미분양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양에 이제 아파트 분양하는 이런 간판이나 현수막을 보다 보면 요런 문구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발코니 무료 확장, 분양 축하금까지 준다입니다. 가전제품 무료로 에어컨까지 설치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혹할 수가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미분양 때 나오는 문구들입니다. 이 말은 즉 바꿔 말하면 현재 잘 안 팔려요 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걸로도 안 되면 이제 여기서 대행사까지 붙어서 영업을 시작하는 거죠. 대행사 비용 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행사 이익은 더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무조건 시행사 입장에서는 대행사가 끼기 전에 시행사는 무조건 초기에 완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런데 경제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질 않죠. 결국 이런 대행사까지 끼고 무료 확장에 에어컨 무료 설치 이런 걸 해도 결국 미분양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가 되죠.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은 하나. 할인 분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정말 억울할 수도 있어요. 먼저 입주한 이제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먼저 입주한 세대가 나 할인 분양으로 들어온 세대들을 막고도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뭐 이런 사건 사고들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할인 분양을 해서 싸게 들어온 건데 왜 먼저 입주한 사람들이 그게 억울하다고 해서 들어오는지 그 사람들을 왜 막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막을 게 아니라 그건 무조건 시행사나 건설사나 무조건 시행사랑 합의를 보고 해야죠. 네.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할인 분양 받아서 들어온다는 이 입주 세대를 막은들 이게 과연 해결이 되냐 이거죠. 해결될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할인 분양이라는 말을 들은 단지나 아파트가 있으면 사실 이제 그 아파트 단지는 분양 시장에서는 지금 끝을 가고 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할인 분양이더라도 10년, 20년 후에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분양을 원하고 있는 단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이 할인 분양이라는 문구가 있는 거는 분양 시장에서 별로 지금 성적이 안 좋은 아파트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 미분양이 왜 나고 미분양이 나는 이런 흐름이라든지 뭐 건설사, 시행사, 대행사를 잠깐 끼워서 얘기한 걸 끼워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미분양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시장은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5년, 10년 주기로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정권을 탔다, 안 탔다, 이런 말 많이 할 겁니다. 분양, 미분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분양은 무조건, 나는 기사가 있습니다. 경제 침체, 부동산 침체 있을 때, 하락기일 때. 그럴 때는 이 뉴스를 못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경기가 침체되고 아파트 시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분양이 완판되겠습니까? 미분양 뉴스가 나오는 거죠.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게 정말 자산을 업시키는 기회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그널이죠. 네. 미분양 뉴스 나오면, 내가 담았을 때, 나중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 정말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자가 없고 입지가 좋아야겠죠. 근데 보통은 그 입지 좋은 거를 그리고 앞으로 뭐가 생길지를 내가 예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면 사실 투자 관점으로는 이 미분양을 하기가 매우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분양 아파트를 내가 사야 하는 단계고 내가 사는 이 상권이라든지 생활권이 이 미분양권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어쨌든 이 미분양이라는 것도 신축이잖아요. 그렇다면 브랜드도 나쁘지 않다면 굳이 저는 말할 이유나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내가 돈도 없는데 금리를 이자를 버텨가면서 세입자를 어렵게 구해가면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물론 이 미분양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내가 사는 한 채 혹은 또 한 대 있는데 한 대를 더 살아서 좀 거주의 입장이거나 새로 놓는 입장만 아니라면 거주를 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미분양이 되었다가 미분양만 해결되면 정말 여러분들은 이 집을 싸게 산 거기 때문에 투자적 관점에서는 좀 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 미분양이 되는 이제 상황과 흐름을 설명을 했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더 관심 가져주시면 요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